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죠.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판 대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에서 다시 한번 또 대규모 신규 고용을 하겠다고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4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또 새롭게 고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모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반가운 이번 소식을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시청자분들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꼭 좀 힘 한번 내보시라고 제가 희망찬 이번 소식을 긍정적으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에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청년들을 신규 고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삼성이 아니라면 이만한 규모의 신규 공채를 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국내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거의 불가능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은 이번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익숙한 계열사들도 많은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고 2020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와 고용 시장이 최근 완전히 얼어붙었죠. 완전히 얼어붙어버린 이런 현 시점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공격적인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한다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국민을 고용을 해야 그 돈이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신규 채용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정말 기업인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국가에서 정말 기업인들한테 상이라도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최근 삼성에서는 코로나 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또 실시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논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무렵에 아주 재미있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2018년 무렵에 앞으로 4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이 사람이 밝힌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약속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해마다 보여준 그런 막대한 채용 규모를 보면은 이번 연도만 합산을 하면 이 목표치가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규모죠. 정확히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80조 원이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이미 80% 이상 달성이 실제로 됐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실한 일자리를 얻으면은 당연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신산업 육성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아니었다면 4만 명의 일꾼이 아니라 4만 명의 실업자가 나왔을 판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직장을 얻으면은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이제 소득을 벌어들이고 쓰고, 그러면 거기서 세금도 나오고, 또 삼성에 취직한 사람들이 돈을 쓰면 또 근처의 식당들, 노래방들, PC방 등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그 돈이 저절로 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할 때 항상 기업인들을 우대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만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본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지만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선순환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업은 외화를 벌어오고 그 외화가 국내에서 풀리고, 아주 간단한 이치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삼성은 최근 이제 하반기 공채를 실제로도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는 정말 이 대기업이 이런 건실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모처럼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한편 최근 삼성전자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5G 통신 장비 사업에 대해서 세계 시장에 대한 그런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은 삼성의 점유율이 앞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그런 또 장밋빛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에는 나름대로 또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사이에서 오히려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5G 통신망 투자 확대 기조를 추진하고는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인 그 화웨이의 장비는 보안성 이슈 등으로 인해서 도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누구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 혼자서 이 모든 거를 독식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기업이 그 3파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함께 끼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에 이제 5G 장비를 공급하기가 예전보다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웨이가 배제당하는 그 빈자리에서 말이죠. 또한 삼성의 장비가 이제 미국의 최대 통신 사업자들의 입맛과 눈높이를 통과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것을 신용정보로 유럽이나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의 5G 장비 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뭐 외교라든지 안보 같은 우리 안전에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것들을 모두 집어치운다고 해도 경제적인 이익만 감안한다고 해도 미국은 역시나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것이죠.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바지가랭이만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또 이제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실제로 이번에 직접 따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미 성공을 한 상황이에요.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그런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곳과 이제 무려 8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엄청난 5세대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실제로 따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 군대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가지고 거대한 외화, 막대한 외화를 벌어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늘어날 거고 그 소득과 세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고도 자연스럽게 부강해지겠죠. 이게 강한 나라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기업인들을 무조건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이익 창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밑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직장인들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겁니다. 보너스를 받고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이 될 거고 국가 경제에 무조건 득이 된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돈도 못 벌고 힘들어서 비실비실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올수록 누군가 나눠먹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계약을 따내고 나면 그 밑에 딸려있는 하청업체들이나 중소협력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인 다양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 달성에 공을 세운 것만으로도 자잘한 업체들도 모두 한 단계 그 신용과 레벨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손해 안 보고 모든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다 함께 이 이득을 나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버라이즌과 맺은 그런 7조 9천억 원, 약 8조 원에 가까운 이런 규모의 대규모 통신장비 납품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가장 높은 계약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올해 6월 30일부터 앞으로 2025년 12월 31일, 2025년 연말이죠. 약 5년 동안 이제 버라이즌에 대해서 5G 이동 통신 장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공급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업이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인 그런 미국에서 이제 핵심적인 통신 장비 공급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2,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제 전 세계 기지국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 세계 기지국 투자 설비의 그런 2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거의 세계 시장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인데 지금 이런 시장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발을 한 발자국 들이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큰 성공을 거둘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국가 경제의 등뼈는 결국 기업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죠. 이 기업이 있어야지만 기술과 자본과 노동력이 가장 최적의 효율로 투자되고 굴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탄탄한 대기업들이 국가 안에 많이 있어야 대기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인 이런 전문가 집단, 대기업이 대한민국에 더 많아져야 돼요. 이런 탄탄한 대기업들이 국가 안에 많이 있어야 그들 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도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고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고 기업이 외화를 벌어 와야지만 그 소득을 기반으로 그 돈이 국내 회사원들에게도 돌고 그 회사원들이 바깥에서 쓰는 돈이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도는 거고 술집, 밥집, 빵집 이런 곳들 말입니다. 전자제품이 팔려도 하나라도 더 팔리는 거겠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그 돈이 돌고 국부 전체가 증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탄탄한 기업을 대한민국 경제 안에 많이 키워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매우 빈약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팔아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때문에 탄탄한 기업, 탄탄한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그 외화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지금과 같은 국가 경제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명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정치권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이제는 제발 좀 본인들이 기업인들, 장사치들보다 윗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과거 시험 한번 합격했다라고 상전 대우받는 시절은 옛날에 지나갔어요. 앞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민들의 밥벌이, 국민들이 먹을 쌀을 벌어오는 사람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그런 시절들, 과거 시험 한번 합격했다고 상전대우 받는 시절은 지나갔고 반드시 또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서로가 선택한 길, 추구하는 방향, 각자 보유한 전문성이 다른 것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기업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가 아니라 수영선수와 육상선수가 서로 다르듯이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은 더 이상 자기들이 상전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기업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세계 시장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기업인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뒤에서 발목을 끌어당기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발 좀 만들어주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주고 행정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업할 만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청년들에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결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복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